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말 그대로 현역가왕 세 판을 뒤흔들어 버린 초대형 논란. 홍자 하차 강요설이 왜 이렇게까지 폭발했는지, 그리고 시청자들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고 묻게 된 진짜 이유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논란은 단순히 홍자가 탈락했다라는 결과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탈락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방송이 끝난 뒤까지 이어진 정황들이 마치 퍼즐처럼 맞물리면서 이건 그냥 탈락이 아니라 누군가의 퇴장을 미리 정해놓고 밀어붙인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사람의 무대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를 겨냥한 질문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표면적으로 방송은 보컬 컨디션과 무대 완성도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느낀 감정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했습니다. 홍자는 그동안 정통 감성의 결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무대의 서사를 자신의 방식으로 끌고 가는 가수로 인식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제작진이 내세운 방향은 K-뮤직 스펙트럼 확대라는 이름으로 장르 혼합과 드라마틱한 서사를 전면에 내세웠고 그 흐름 속에서 홍자의 질관된 정통 감성은 오히려 불편한 존재가 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의 출발점은 실력의 우열이 아니라 서사의 방향이 맞지 않았다는 지점에서 생겼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홍자는 무대에서 노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작진이 설계한 흐름과 충돌하는 캐릭터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시청자들이 가장 날카롭게 반응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선곡 과정에 대한 권유설입니다. 제작진이 특정 곡을 권유했지만 홍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프로그램이 기대하는 결과와 다른 선곡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시청자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믿게 되었느냐입니다. 믿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대의 구성과 화면이 그 의심을 증폭시켰기 때문입니다. 홍자의 강점은 감정선의 섬세함과 순간의 표정, 그리고 가사 한 줄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호흡인데 바로 그 강점이 화면에서 자꾸 끊겼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클라이맥스에서 카메라가 딴 데로 전환되고 필요한 순간에 클로즈업이 비어있고 표정 연기가 전달돼야 할 구간에서 동선이 분리되는 듯한 연출이 반복되면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왜 홍자한테만 화면이 불친절했지? 이 질문 하나가 의도라는 단어를 불러오고 그 의도가 축적되면 강요설 같은 강한 의혹으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이 바로 마스터들의 평가 방식이었습니다. 탈락이 발표된 뒤 마스터들이 던진 말들이 오히려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기름을 부어버렸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보통 탈락자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위로가 지나치게 관곡하고 보호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정을 칭찬하고 홍자 감성은 대체 불가라는 식의 멘트가 이어졌지만 정작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흐릿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묘하게 들립니다. 정말 실력적으로 부족해서 떨어졌다면 왜 핵심을 정확히 짚지 못하느냐? 반대로 실력으로만 판단한 게 아니라면 왜 감성적인 말로만 둘러대느냐? 이 모호함이 의혹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사람들은 결과가 억울해서가 아니라 설명이 납득되지 않아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론이 딱 그 흐름입니다. 또 하나, 심사 기준의 일관성 문제도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참가자에게는 작은 흔들림이 크게 지적되고 어떤 참가자에게는 비슷한 흔들림이 난도가 높은 무대였다라는 이유로 넘어가는 듯한 인상이 남으면 시청자는 곧장 이런 결론으로 갑니다. 기준이 한 줄이 아니다. 그리고 기준이 여러 줄로 보이는 순간 사람들은 그 기준 뒤에 보이지 않는 목적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시청자들이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특히 홍자에게는 유독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같은 말이 강하게 강조되었다는 부분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위로일 수도 있는데 여론은 그것을 조기 정리 신호로 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논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떠나게 만들고 대신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쓰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쯤 되면 탈락은 단순한 탈락이 아니라 편성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삭제 의혹입니다. 예고편에서 보였던 홍자의 백스테이지 인터뷰 장면이 본방에서 통째로 사라졌다는 주장.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제작진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 공백은 누가 채우냐면 대중의 상상력이 채웁니다. 뭔가 불리한 발언이 있었나? 갈등이 터졌나? 합의가 안 됐나?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지면서 논란은 단순한 실력 평가가 아니라 방송 제작의 숨은 장면을 둘러싼 추리전으로 변합니다. 게다가 홍자의 SNS 활동이 본방 직후 갑자기 멈추고 예정된 소통이 취소됐다. 이런 정황이 더해지면 팬들은 더욱 민감해집니다. 평소 소통이 활발했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지면 사람들은 당사자가 충격받아서 쉬는 중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말을 못하게 된 것 아니냐, 정리 중인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강요설은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서사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방청객 증언이 결정적으로 불씨가 되었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홍자와 마스터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이야기. 이 장면은 피드백일 수도 있고 단순한 격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모호한 심사, 편집 논란, 삭제 의혹이 이미 깔려있는 상황에서는 그 대화가 평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은 그 장면에 의미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길게?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길래? 단순 피드백인데 왜 방송에는 안 나왔지? 질문이 늘어나면 의혹은 자연히 부풀어 오릅니다. 의혹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더 강한 단어를 찾고 그 단어가 바로 하차 강요설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강요가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단계에서 확정된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중의 분노는 사실의 확정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불투명함, 설명 없는 공백, 이해되지 않는 편집, 그리고 일관되지 않게 들리는 평가가 쌓이면 그 자체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증거처럼 작동합니다. 시청자들은 홍자가 억울하다를 넘어 우리가 보는 이 프로그램은 과연 공정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 홍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누가 탈락하든 누가 살아남든 그 결과가 신뢰라는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여론이 갈라진 것도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홍자를 옹호하는 쪽은 탈락이 아니라 과정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심사, 불리하게 느껴진 연출, 삭제된 듯 보이는 장면들이 합쳐져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졌다는 주장입니다. 반대쪽은 무대가 약했던 건 맞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그들도 편집과 설명 방식은 문제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즉, 결과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제작과 심사의 운영 방식이 논란을 스스로 키웠다는 점에서는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립층은 더 단순합니다. 탈락은 수용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말이 안 맞고 왜 설명이 없지? 이 물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물음입니다. 중립층이 떠나기 시작하면 프로그램은 단단해 보이지만 속이 텅 비게 됩니다.